그 애들이 지금 한국에 살 때하고 여기서 살 때하고 그 장단점이 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 여기 와서 느낀 걸 보면은 이 캐나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는 뭐 암기나 이런 공부 치중하는 것보다는 체력 위주로 애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말에 공원 같은 데 가 보면은 부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광경들이고요. 예. 그리고 어려서 심폐 기능을 갖다가 발달을 시켜주고, 그리고 진짜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는 진짜 닷새 일주일씩 밤을 새고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강인한 체력을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때.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몸에 좋다는 거는 이제 많이 먹어도 실제적으로 1월 1일 날 얼음 깨고 물 구멍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하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런 체력 위주가 우선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백인들 생각.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을 좋은 데를 나가도 취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인구에 취업난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인 기술을 가지면은 사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전자 쪽을 하고 있다, 여기 와서 느닷없이 이 가구 쪽을 하게 됐지만요. 예. 어떤 직종이든지 거기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고 개발해 나가면은 하다못해 하잘 것 없는 직업이라도 다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상대하는 고객층이 어떤 부류가 주로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즉 영어 같은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암기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식 교육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성교육 쪽이 좀 굉장히 많이 미비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캐나다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캐나다는 일단 수학이나 뭐 이런 문제들 애들 거 보면은 예. 그런 거를 풀어서, 그러니까 서술식으로 많이 원리를 갖다 깨우치게끔 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암기 위주하고는 틀려가지고 나중에 혼자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풀어나가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엔지니어 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참 상당히 수학 같은 거를 해도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아주 차근차근 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론과 현실이 거의 맞춰 나간다는 얘기죠. 요즘 고학력자들이,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캐나다에 올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자기가 한국에서의 위치를 이 캐나다에 와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그거는 이 사람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또 이 직장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게 참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예. 자기 적성과 그 다음에 자금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의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런 여기 이민 생활을 갖다 성공시킨다고 봅니다. 과거의 경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그거는 자기의 경험이지, 그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는 이쪽의 환경이 그거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일단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상황을
일단 무시하고요. 캐나다에 와서 하여튼 닥치는 대로 뭐든지 좀 해보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한다면은 가장 성공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렇지만 저 생각은 좀 약간 틀린 게요. 예,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그런 어떤 직장을 가졌을 수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싫어도 할 수 없이 그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후자의 경우에서는 여기 와서 다시 남은 인생을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취미와 직업을 갖다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다 가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이민자들을 보면 약 80% 이상이 직장인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직장인들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 캐나다에 와서는 스몰 비즈니스라도 잘하고 있거든요. 예. 좀 합리적인 어떤 비즈니스 그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스몰 비즈니스하고 조금 한 종업원이 한 5명 이상 되는 비즈니스하고는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예, 예. 특히 본인 셀프 인플로이 예. 그 뭐라고 그러나 자영업을 자영.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은 5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비즈니스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 다른 점을 좀 여기 와서 본인이 직접 느껴야지 말 몇 마디로 그게 그 설명이 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투자금에 비해서 이익금은 사실은 미지수거든요. 예, 부딪혀 봐야지 알 수 있는 비즈니스의 그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는 그게 아니라 연간 인컴, 순이익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거로 보면은 역시 캐나다가 더 정확한 합리적인 비즈니스 예,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예. 한국에서는 이제 자기가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피고용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한테 돈을 만들어 주지만은 예,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좀 적다고 봅니다. 예, 자기 피고용인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